자, 이제 이번 시험부터는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같이 한번 볼게요. 보통 R&D 세액공제라고 하죠.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아주 특별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Research and Development인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연구 개발비가 있는 거고 인력 개발비가 있는 거예요. 인력 개발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해 주는 거예요. 실무상은 인건비 지출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담 부서의 직원, 연구 인력 개발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일정률을 공제해 주는 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분야는 연구 개발의 분야는 그냥 상식으로 알면 돼요. 과학기술 분야가 있고 서비스 분야가 있고 문예 창작 분야가 있어. 예,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 이거. 안 해봤으면 되게 힘들어.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R&D 세액 공제가 법인세 아예 안 내게 해준 수많은 기업을 생성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긴 하지. 그래서 문예 창작. 과학기술이 뭐예요? 과학기술이. 우리 교재에 써져 있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거기 교재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거기 잠깐만 구경해봐요. 연구개발은 과학적 37페이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거기가 과학기술 활동이고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이런 게 서비스예요. 서비스. 여기는 없지만 문예 창작 활동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관계 부처가 어디냐 이런 것도 실무에서 되게 중요해. 그래서 문화, 관광 분야 뭐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있고, 일단은 우리 법은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단계별로 지원 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령 단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아요. 어마무시하게 받아 진짜. 국가에서 연구개발하라고 어마무시하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법인세법에 보면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기술개발 촉진법이라고 있어요. 기촉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돈을 받으면 그것도 일시상각 충당금처럼 처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법인세법은 충당금 설정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조세특례 제한법은 조금 달라서 그냥 입금 불산입 해주는 제도고, 법인세법은 그 연구개발비를 받은 다음에 일정 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연구개발비 보조금 받은 건 일정 기간에 제한이 없어. 그냥 관련 법률에서 아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출연금에 대해서 과세 이연해 주는 제도가 첫 번째예요. 대부분 여기만 알고 있지만 이게 실무에선 되게 중요해. 실무에선 보조금 받는 거 일단 과세 이연해 줘. 왜 그러냐면 영구적으로 면제할 수는 없는 게 회사는 요 돈을 받은 다음에 연구비에 지출해. 회계 처리 여러분 네팅 쳐서 하거든. 받은 거 수익도 안 잡고 비용도 안 잡아. 무슨 얘기냐면 100억을 받아서 100억을 썼잖아요. 회계 처리 손익계산서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야. 물론 쓰기 전까지는 들어와 있겠지. 쓰기 전까지는. 하지만 쓰고 나면 비용과 상계 처리하거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과세소득에 미친 영향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신에 일단 들어오면 순자산이 증가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이연할 거니까 입금 불산입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수많은 연구비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런 것들을 입금 불산입하는 제도가 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큰데 기장해보잖아.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 정부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많아. 근데 세무사분들 기장해놓은 거 보면 개판이야. 개판.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판이야. 네팅 쳐야 되는데 네팅도 안 치고 그냥 매출 잡고 비용 잡아. 그런 거 잘 몰라. 과세 이연할 수 있는데 과세 이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제도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진짜 대박이야. 대박. 과세 이연할 수 있는데 과세 이연을 안 해. 뭐야 그게 도대체. 그죠? 그냥 기본적인 개념인데 일단 세금 내는 거야. 물론 같은 과세 기간에 걸리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인터벌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미리 낼 필요가 없잖아. 이연시키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그래서 거기 수령 단계 한번 보시면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나중에 일할 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우리 기촉법이 많은데 실무에선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 등
자산을 받은 경우 이 자산이 돈도 있어. 돈도 대부분 돈으로 줘요. 그래서 그 자산을 지급받는 시점에 출연금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 불산입하고 이월하여 입금 산입한다. 그래서 과세 이연 제도다. 이해하셨죠? 이게 첫 번째 많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어마무시하게 줘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부 전체 예산 중에 이런 게 엄청 많아. 어마무시하게 많아. 상상 초월이야. 가면 다 있어. 여러분들이 세무사 하시면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모르는 애들, 받아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 뭐지? 이러면서 몰라. 그냥 들어왔으면 수익. 나갔어. 그냥 비용. 그럼 그 개발 연구에 따라서 다 있거든. 장부가. 그거 다 발라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우리 여직원들도 다른 데서 세무사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채용했던 직원들도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였어. 야, 이거 받아서 자료 네팅 쳐서 해야 된다. 뭐예요? 너 몇 년 차니? 6년 차래. 뭐예요? 그런 거. 때릴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당황스러워. 진짜. 진짜 많아. 그래서 수령된 게 정부. 이제 지출 시점 있죠? 지출 시점. 지출 시점은 첫 번째 연구 개발비를 지출하는 게 있을 테고, 두 번째 설비 투자하는 게 있고, 연구 개발을 위해서 내가 특허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연구 개발비 지출 있죠? 그래서 연구 개발비에 지출한 경우 당기 지출분의 25%, 뭐 때로는 40%까지, 전기 지출분 대비 증가분의 50%까지, 혹은 뭐 40%까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단기 증가분 방식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고, 단기 지출분, 단기 증가분, 단기 지출분 방식이 있어. 우리 어차피 교재 뒤에도 있는데요. 뒤에 체크해드리면 공제 방법을 선택해서 4-39페이지가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세무 얘기할 때는 뭐 비율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만 세법 할 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훨씬 더 중요하죠. 증가분 방식 있잖아. 증가분 방식과 지출분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출분 방식이 더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방식인 것 같아. 증가분 방식이 더 좋은 방식 같아.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정책적 목적으로. 증가분 방식이 더 나아. 전기 대비 단기 증가한 거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공제해주는 방식이 있고 단기 지출분에 대해서 몇 프로 공제해주는 방식이 있잖아. 뭐 어떤 방식이 정부 입장에선 R&D 지원에 더 효율적인 방식이 같아. R&D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증가분 방식이 훨씬 더 유도를 많이 하는 방식이지. 왜? 증가시켜야지만 R&D 비율을 계속 R&D 비용을 증가시킬 때 예전에 쓰던 만큼 다 쓴단 말이야. 더 많이 쓸 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인 거야. 그렇죠? 이게 정책적 목적에서는 우선 유효한 제도, 정책적 목적에 적합해요. 적합한 제도야. 단기 지출분 방식은 비용 보전 성격밖에 없어. 보전 성격이 강한 거야. 쓰는 돈에 25% 빼주겠다 이거야. 쓰는 돈에. 그래서 비용 보전 성격이 훨씬 더 커요. 그럼 사실 R&D는 누가 더 많이 해요? R&D는 대기업이 많이 해, 중소기업이 많이 해. 당연히 대기업이 많이 하는 거야. 당연히. 누가 중소기업에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살 일도 없는데 무슨 R&D를 해.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 내일 먹을 돈이 하나도 없어. 통장 잔고가 제로야. 엄마가 돈도 안 주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당장 일하러 가야지. 여러분 지금 다 R&D 하고 있는 거 아니야? R&D. 그런가요? R&D의 정의는 상품화 되기 전에 돈 쓴 거야. 상품화 되기 전에. 나중에 이걸 보면 그게 원래 정의야. R&D는 상품화 되기 전에 위험한데 돈 넣는 거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품화 되기 전에 돈 넣는 게 R&D야.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화 되기 전에 돈 넣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R&D 못 해요. 그렇지? 나중에 일할 때 이 R&D가 여러분들 진짜 세액공제 꽃이야. 꽃. 실무에서는 꽃이고
유튜브로 찍었는데 좀 그렇긴 한데 이게 R&D 세액공제 우리나라 최고가 조용리 백예사라는 형이야. 나랑 절친이야, 절친. 엄청 친해. 책이 있어요. R&D만 600페이지인가 700페이지인가 너무 해마다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책상에 그냥 꽂아만 놓는데 어쨌든 한 700페이지 되는 책만 쓰신 형이 있어요. R&D 꽂자. 그것만 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R&D만 해. R&D만. 그렇죠? 그래서 나도 뭐 생각 아이디어 있으면 형이랑 의견 교환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잘 안 가르쳐줘. 자기 거라고. 어쨌든 간에 이 R&D가 꽂자. 상품화 되기 전에 돈 넣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 상품화 되기 전에. 그래서 상품화 된 이후엔 그 제품에 대한 R&D 비용은 없는 거야. 회계학도 다 똑같아. 어떤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 넣는 돈이야. 프로젝트별로 그 상품에.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제품을 상품화하기 전에 넣는 돈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다음에 단기 지출분은 그냥 비용 보전 성격이고 증가분이 진짜 많은 거야. 근데 대기업만 원래 R&D해. 중소기업 잘 못해. 현실적으로. 많이 하기 힘들어. 대기업이 새로운 제품 만들고 신상품을 만들지 중소기업이 무슨 힘이 있다고 카피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렇잖아? 그럼 대기업에 있어서 단기분 방식이 굉장히 적다고. 2%야 2% 해봐야 대기업은 이거로 받아가라는 얘기. 진짜 하고 싶으면 조세 정책적 목적에 맞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증가분 방식을 유도하는 거야. 중소기업은 대신에 그나마 그거라도 하는 게 대단한 거죠. 중소기업은 무슨 신상품 만들기 어려워. 그거라도 하면 대박인 거야. 너 쓰는 돈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이거야. 중소기업은. 그래서 중소기업은 증가분 방식이 아닌 단기 지출분 방식에서도 몇 프로나 주는 거야. 25%나 주는 거야. 신성장이면 무려 40%까지 지원해 주고. 이해하셨어요? 40%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어마무시한 거잖아. 법인세 안 내도 좋다는 얘기야. 우리 세금 안 걷을 테니까 마음껏 해봐. 신성장 동력은 다 특징이 뭐야? 4차 산업이 이런 거야. 안 되는 거죠? 해봐야 안 되는 게 대부분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원래. 되는 게 이상하지. 되는 게. 되면 대박이지 뭐. 그렇잖아? 주식 투자해요. 4차 산업혁명 대박 터지는 거 하나 터지면 주식 넣으면 대박인 거 나도 잘 알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게 터질지 안 터질지. 게임 회사 어디 돈 넣으면 무조건 터지나? 아무것도 안 터지. 게임 좋아하기가 애들이 힘들잖아. 내가 게임을 볼 줄 아는 것도. 그냥 넣는 거야. 그냥. R&D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실무에서는 단기 증가분 방식 있죠. 전기 대비 단기 증가분 방식은 중소기업이 많이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대기업 위주야 이거는. 이건 중소기업 위주로 가는 거야 이게. 제도 자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럼 세법학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게 거기에 첫 번째야. 공제 방법 선택에서 일단 선택할 수 있어. 둘 중 큰 거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있죠. 다만. 별표. 다만 세법학에서는 요 말을 쓸 수 있어야 돼. 단기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끊어서 또는 직전 과세년도 발생한 연구 개발비가 해당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일보다 적으면 단기분 방식으로 가라는 거지. 즉 이걸 제목을 붙이면 물음으로 보면 뭐야? 증가분 방식에 대한 제한이지. 제한. 그렇죠? 증가분 방식으로 유도하는데 애들이 과거에 지출한 게 없으면 증가를 못 해준 거. 증가분 방식 선택을 못하는 거고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죠. 즉 R&D 비용이라는 게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증가분 방식을 많이 만들려고 직전에 지출을 안 하고 갑자기 많이 지출하면 작년에 평균액 작년 지출액이 직전 4년간 평균액보다 적으니까 증가분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증가분 방식에 대한 제한 혹은 증가분 방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죠. 반대로 쓰면 요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반대로 쓰시면 요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R&D 관련해서는 이걸 물으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가분 방식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증가분 방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R&D 지출액이 과거 4년 평균보다 커야 하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발생했었어야 하는 거지. 직전 4개년도 동안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요건이니까 반대로 쓰면 요건이 되는 거야. 이게 R&D에서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증가분 방식 선택할 수 있는데 요건이 있다 이거야. 다시 앞으로 해봐.
그래서 이제 연구 인력 개발비를 많이 지출하면 좋아. 대기업은 증가분 방식 일반적으로 만기할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논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단기 지출에 대한 보전분 방식. 그래서 취지를 보시면 단기 증가분 방식 있죠? 이건 조세 정책적 목적에 적합하고 R&D 유인책에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R&D 유인책으로서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야. 근데 요거는 단기 비용 보존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R&D 목적 설비 투자가 있겠지. 그래서 R&D 목적의 설비 투자에 대해서 1% 3% 어떤 세액 공제가 있다. R&D를 하고 싶어도 특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자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는데 내국인이 특허권을 자 거기 동그라미 자체 연구 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면 세액 공제해줘. 그러면 이건 뭐냐면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걸 파는 애들을 지원해 주는 거야, 사는 애들을 지원해 주는 거야. 사는 애도 지원하지만 파는 애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100억에 살 걸 5%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걸 세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사기가 쉬운 거지. 그럼 팔기도 쉽다는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둘 다 지원해 주는 거야. 결국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단계가 있는데 뒤에서 어차피 자세하게 배웁니다. 사업 단계는 클러스터라고 들어봤어요? 클러스터? 직접역까지 다 같이 모이면 괜찮다는 거지. 모여서 뭐 하면은 조금 더 낫다는 얘기죠. 직접 효과라고 해. 그래서 대덕 연구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에 특정 업종을 영위하면 거기서 감면해 준다는 거. 감면. 이해하셨죠? 법인세, 소득세 감면. 자, 아까 이제 내가 R&D 쪽에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 그 회계사님. 대덕에 그렇게 클라이언트가 많아요. 아주 대전 출신인 줄 알겠어 내가. 그렇게 자주 가. 전화하면 형 어디에요? 대덕이야. 부러워 죽겠어. 자, 저는 전화하면 강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덕이야 대덕. 소득세 법인세 감면입니다. 그 단계에서. 양도 단계 있죠. 특허와 관련된 거지. 그래서 R&D의 최종 결과물이 뭐로 남는가? 특허로 남는 거죠. 여러분 노키아라는 회사 알죠? 노키아 망했지. 근데 망하진 않았어. 돈 잘 벌어. 영업이익률 지금 60%래. 왜? 뭐 만들어서 파는 거 아무것도 없어. 특허 기술만 팔지. 특허. 로열티만 받는 거야. 직원은 많이 없어졌지. 하지만 이익률은 엄청 좋지. 특허료만 받는 거야. 아직도 살아있어. 망하지 않았어. 그렇죠? 특허료를 받는 게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큰 돈은 아니야. 1년에 한 우리나라 돈 한 4조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큰 돈은 아닌데 4조인데 영업이익률이 60%야. 뭐 쓸 돈이 뭐가 있어 거기서. R&D 개발. 아무리 끝났어도. 특허에 남는 거지. 거기 보면 그래서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또 감면해 준 거야. R&D의 결과 종착점이 특허니까 결국.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R&D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연구 개발비가 있고 인력 개발비가 있어. 연구 개발비는 연구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죠. 제일 많은 건 연구소 직원들 인건비야. 연구소 직원들 인건비. 근데 여러분들 연구하려면 공부도 좀 해야 되겠죠? 회사에서 공부시켜주는 비용이 인력개발비야. 비중치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많겠어? 인력개발비가 많겠어? 연구개발비가 훨씬 더 많아. 공부시키는데 돈 그렇게 얼마나 들어? 회사에서는요. R&D 할 때 공부된 애들을 원하겠죠. 공부시키면서 R&D 하고 싶겠어? 공부된 애들도 실패하는데 공부시키면서?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석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 채용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석박사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연봉 뭐 5천 1억 이런 애들 많잖아. 처음에 신입사원이라도. 그럼 이 친구들 인건비 지출하는데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잖아. 그거 세제 지원으로 다 빼주겠다는 거지. 연구개발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구개발비 우선 그 의의를 잘 보셔야 돼. 쓸말이 되게 중요해. R&D 나오면 무조건 의의 무조건 물어봐.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투자. 이 말이 붙으면 되게 좋아. 왜냐하면 연구개발은 비용이지만 그 성격이 투자 성격이 굉장히 큰 거지. 투자라는 게 뭐야? 진짜 투자는 위험한데 투자하는 거야.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투자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게 투자죠? 진정한 투자죠. 진정한 투자. 내 인생의 개발비를 진짜 왕창 때려 박는 거지. 그렇죠? 그 성공하면 양품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되는 거지. 지금까지 돈 넣은 거 여러분들 다 자산 처리하고 있잖아. 감가상각 하려고.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용 연수만 다를 뿐이지. 나이에 따라서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을 뿐이야. 은퇴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지. 그렇잖아? 근데 이게
위험한 투자지. 위험한 투자 공부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 손상 처리도 가능한 거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거야. 리스키한 거. 그렇죠? 그래서 투자 R&D 다 투자야. 투자 목적. 기술 축적이 되는 거죠. 연구해야지 기술 실패하더라도 기술 축적이 되는 거지. R&D 원래 다 그런 거야. 여러분들 R&D에 대해서 나도 하고 싶은 말 나도 조금은 알아. 조금. 네, 우리 조 선생님만큼 몰라도 진짜 조만큼은 알아. 그렇죠? 요만큼은 알아. 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됐어. 어쨌든 조금은 알아. 여러분 가르칠 정도는 알아. 그래서 기술 축적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실패해봐도 기술은 축적이 되죠. 연구한 결과.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 2번, 3번 떨어져도 기술은 축적돼 있죠. 오늘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알잖아. 나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이제 느낌이 오지. 심지어 시험이 가까울수록 그 느낌은 더 선명하고 나중에 그 결과치를 받아보면 그렇구나. 하지만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술과 전략은 생기잖아요. 기술 축적돼요. 그치? 우수인력 확보는 회사에서 돈이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100억 쓸 건데 세금에서 깎아주면 그만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고 더 비싼 애들도 채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수인력 확보하는 데 중요하지. 사람이 회사가 여러분 뭔가 새로운 제품 만드는 거 다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 기본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도 내가 뭐 삼성전자 주식 누가 물어보면 그런 얘기 했다고. 삼성전자 주식 사야 돼요? 그러면 난 항상 이게 삼성전자 싸다 사. 우리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이 엄청 가잖아.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 회사가 어쨌든 간에 똑똑한 애들이 많이 가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수 인력이 확보돼야지 신상품도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의의야. 말로 잘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다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조세 정책적 목적이 중요한 거니까 이걸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그럼 연구 개발비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거기 연구개발비에서 꽁표시 2번째 조세특례 제한법상 연구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비와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를 포함하고 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정부 출연금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차감한다. 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차감한다. 자, 아까 얘기했죠. 정부가 나한테 돈 엄청 줘. 연구개발하라고. 보조금. 과세 이연할 수도 있지만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받아가지고 내 돈 쓰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세제태까지 세액공제까지 하는 건 지나치죠? 지나친 바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가 나한테 100억 줘서 그걸 R&D 했는데 법인세 측면에서 보면 수익 있고 비용 지출한 거잖아. 이거 내 비용이야. 어떻게 보면. 하지만 여기다 R&D까지 해주면 이건 너무한 거지. 지나치다고 볼 수가 있어. 내 돈 하나도 안 쓰고 세금만 공제받는 거. 그래서 정부 출연금 등으로 받은 것으로 R&D 하는 건 우리 차감한다 이거야. 한때는 공제해줬어. 한때는. 심지어 그래가지고 제가 2001년, 2002년 이럴 때 투자세액 공제 요게 당연히 다들 안 하고 있었는데 법조문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앉은 다닐 때 우리 회계부에서 엄청 많이 해먹었어. 투자도 다 그러고. 그러다 이제 법을 개정한 거야. 못 받아먹는다. 페이지 래퍼하세요. 200페이지 한번 가보면 자, 여러분들이 맨 앞에 있는 거하고 맨 뒤에 있는 걸 너무 소홀히 하는데요. 잘 보셔야 돼. 200페이지 가보면 거의 2번째 나와 있죠. 국가로부터 출연금, 융자 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내국인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투자세 공제받으면 일정 금액을 투자금액,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돼 있지. 여기서 R&D도 다 포함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다시 앞으로 보세요. 모든 투자세 공제 다 똑같아. R&D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투자야. 그리고 R&D 세액 공제 회계 처리하고도 상관없어. 회계 처리를 경상 연구 개발비로 처리하던 아니면 자산 잡던 상관없어. 그냥 그 성격이 R&D면 되는 거예요. 성격이 연구 개발비면. 그래서 자체 연구 개발 나와 있는데요. 연구소 또는 거기 자 동그라미 치 전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전담이라는 말이 뭐야? 그것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소기업은 힘들어. R&D 세액공제 받기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만 안 해. 다른 것도 많이 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든 물품이 신상품이 개발돼가지고 납품됐는데 고장나. 그럼 제일 먼저 누구 보내냐면 연구소 직원 보내는 거야. 그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못해? 전담을 잘 못해. 그래서 세무조사 나면 다 털려. 진짜 왕창 다 털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관님들한테 얘기한다. 전담했어요. 구라쳐도 컴퓨터가 빨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컴퓨터에 보면 그 사람 인사 기록 카드가 나와. 다 나온다고. 그리고 보통 이제 중소 중견기업은 MBO라고 있어요. MBO 경영 이런 데 나오는 용어인데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자기 기술서 쓰거든. 거기에 자기들이 연구소 직원들이 뭐라고 써? 자기가 한 거 다 쓰겠지. 심지어 무슨 뭐가 있었냐면 봉사활동까지 다 적어. 거기 보면 뭐 있어? 출장 뭐 이런 거 다 했겠지. 싹 다 털리는 거. 출장 다니셨네.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전담하지 않았으니까 다 비용 부인합니다. 그럼 가서 이제 막 조르는 거지. 그럼 전담한 시간이라도 반띵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럼 공무원분들은 얘기한다. 반띵은 없다. 전담만이다. 그러면 다 털리면 이거 세액공제 받는 거 다 토해내야 돼. 죽는 거야. 그래서 우기죠 또. 반띵. 계속 반띵 얘기합니다. 반띵. 한 사람 어떻게 반을 나누냐. 우리 그거는 잔인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몰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엄청 해요. 엄청 싸워요. 그래서 전담해야 돼. 전담. 이게 제일 무서운 조항이야. 신문 가면 전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전담 오로지 이 일만 해야 돼. 연구개발만. 대기업은 당연히 가능해. 대기업의 연구소 있잖아요. 연구소. 거기 있는 사람 연구만 해. 냉장고 개발하고 세탁기 개발하고 에어컨 개발 그것만 해. 자부심도 있고 중소기업에선 그 못해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어려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담이다. 인건비야 인건비. 인건비도 역사가 깊어. 옛날에는 이 인건비라고만 딱 돼 있었어. 그러니까 퇴직급여에 대한 조항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넣어서 경정 청구한 애들이 있어. 그랬더니 받아줘서 이겼어. 그래서 법을 바꿨어. 그래서 법을 바꿔서 퇴직소득과 퇴직급여 충당금 제외라고 돼 있어. 그랬더니 최근에는 DC형,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DC형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장해서 또 이겼어. DC형은 대상이다 해가지고 이겼어. 대법원 판례 밑에 가보시면 요 판례는 골프존 판례는 아니야. 근데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 대법원에서는 인건비 중에 퇴직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퇴직금 같이 장기간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 퇴직금의 성격인 거죠.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년도의 연금 및 인력개발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의 손익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추산한 것이므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볼 수 없다까지 나왔다가 DC형이 이겼는데 그 판례는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법을 2019년에 또 개정해서 DC형도 안 된다. 그래서 퇴직금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퇴직금 싸그리 안 돼. 퇴직금은 지금 현행 법률로는 싸그리 안 돼. 연금으로 넣었던 충당금으로 잡았던 싸그리 안 돼. 그래서 교재 4-3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퇴직소득과 퇴직급여 충당금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C형도 다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올 건데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있죠. 건강보험료 그런 것도 다 돼. 회사부담분도 다 돼. 그리고 국민연금 있죠. 그것도 회사부담분도 다 돼. 심판원에서 이겼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실무에서는 중요한 거고 인건비 어디까지 잡을 건가. 동그라미 2번은 골프존 알죠? 스크린 야구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도 R&D 엄청 썼겠지. 골프 진짜 허공에다 때리는 건데 골프존 그거 골프 치는 느낌이 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R&D 천국이지 거기는. 진짜 새로운 개발을 만든 세상에 없던 걸 만든 거 아니야. 저 스크린 야구 우리 지하에도 있잖아. 한 번도 안 쳐서 보는데 세상에 없는 걸 만든 거 아니야. 그쵸? 가공에다 허공에다 때리고 막 이런 거. VR 나도 한번 해봤어요. VR 그 게임하는 거 그거 가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했어요. 어쨌든 간에 허공에 날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보니까 이렇게 계단을 넘어가는데 안경 끼고 넘어가는데 넘어가질 못하겠더구만. 여기 공간이 있어. 근데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 근데 눈에 보이는데 여기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발을 못 대겠는 거야. 뒤에서 밀어서 넘어갔어. 밀어서. 저놈이 뒤에서 밀어가지고 내가 같이 안 그러면 갈 수가 없어. 갈 수. 그걸 어떻게 가.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 완전 세상에 없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 R&D 진짜 인정해줘야 돼. 진짜 인건비. 동그라미 2번 견본품, 부품, 원재료 이런 거 재료비. 심지어 전담부서가 임차료 들죠. 연구소 따로 세웠어. 그러면 임차료 같은 거 들면 걔도 비용 인정해줘.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사 되시면 연구소 만드시면 돼. 연구소. 중소기업인데 연구 좀 한다 그러면 연구소 따로 만들면 돼. 그래서 여기 국기원 사거리에 있어. 거기 연구소 등록 내주는데 거기 가가지고
딱 하나 만드시면 돼요. 클라이언트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건이 있어. 벽이 따로 있어야 되고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있거든. 나중에 그거 해보시면 돼. 그 만든 거 어렵지 않아. 거기 가서 아마 회비 내면 웬만하면 해줘. 현판 거는 거 500만 원 필요하고 연구소 현판 거는 거 거기서 현판 주거든. 그 500만 원인가 또 내야 돼. 어쨌든 회비 매년 얼마 내고 하면 연구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많이 받아먹는 거야. 위탁 공동 연구개발. 위탁을 시켰다는 건 남한테 연구개발 시켰다는 얘기지. 하지만 우리 돈이 들어갔지만 남이 해줬죠. 대신에 이제 좀 어려운 건 그 연구개발의 성과,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야 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 그냥 들어. 직무발명 보상금 들어봤죠? 이거 500만 원 비거세 우리 뭐 잘 외우는 거 아니야. 이것도 연구개발비야. 이런 것도. 기타는 뭐냐면 기술 정보비 같은 거 주는 거 있죠? 이런 것도 R&D 세액공제 돼.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이 했던 게 고유 디자인 개발 위원비. 디자인 개발 비용. 디자인. 요거는 연구소 직원도 필요 없어. 그냥 디자이너 돈 주면 돼. 세상에 디자인 아닌 게 없어. 디자인 아닌 게. 그래서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런 거 있거든. 디자인 고유 발명법이라고 있어. 그래서 그거 법 전문 보고 나도 엄청 했는데 세상 다 디자인이야. 패키지 많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 그런데 디자인 R&D 세액공제 엄청 많이 받고 출판사도 엄청 받았어. 출판사 여기 책 줘봐 책. 나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표지 만드는 거 있죠? 이거 외주 주는 거야. 믿지 못하겠지만 외주 주는 거예요. 돈 들어가 몇십만 원 들어간다고. 요런 거 R&D 세액공제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출판사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받으시라고. 뭐냐? 받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세무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 세법을 쓰는 나는 안 믿고 짜증나더라고. 다 받아. 우리 그래서 출판사도 엄청 받았어. 의류회사 디자이너 디자인 하잖아. 이런 옷도 이것도 디자인 한 거야. 이거 디자인 한 거란 말이야. 디자이너 인건비 다 들어가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들어. 이게 전담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들어가. 옷 가구 회사 있지. 가구 회사. 가구 디자인 그거 다 해먹었지. 얘네 다 안 봤던 애들 5년치 싹 다 밟았어. 별의별 거. 내가 했던 거는 그런 것도 있어. 무대 설치하는 애들 있지. 그것도 디자인이야. 내가 그때 한 몇 년 동안 디자인에 꽂혔을 때 세상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디자인만 보는 거야. 무조건. 야 이것도 디자인인데 찾아가는 거야. 이거 돈 좀 빨아먹을 때 있으면 빨대 꽂고 쭉. 왜 경정총 가면 얘네 디자이너 인건비가 꽤 나와. 쭉 빨아먹는 쭉. 어마무시하게. 나는 뭐 보다가 홈쇼핑 보다가 그냥 연락한 적도 있어. 홈쇼핑인데 뭐 가구 회사에 있어. 이러면 얘기는 거기 가서 연락해가지고 당신은 R&D 세액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했더니만 그런 게 뭐냐. 받아왔지. 10몇 억 받았어요. 10몇 억. 그냥 가구 디자인 무조건 있거든. 그냥 보면 디자인만 생각하는 거야. 내 몇 년 동안 디자인만 생각했어. 오로지. 심지어 내 디자인 책도 샀고 관련 법률도 보고 다 봤어. 다. 그래서 그리드부터 해가지고 디자인을 위한 거 그리드 알아? 그리드? 격자라고 하지. 그런 것들은 뭔지 출판은 뭔지 공부 엄청 많이 했어. 그게 세법이지 진짜. 얘는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디자인 비용이면 다 들어가. 그래서 그때는 하다못해 물을 마셔도 컵 디자인이네. 이거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디자인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원가이기 배우잖아. 원가이기. 디자이너가 다 시작하는 거야. 시각, 촉각 이런 거 다 결정해. 원재료도 디자이너가 결정해. 여러분 몰랐죠? 나도 그때 하면서 원재료부터 다 디자이너가 결정하는 거야. 제품 디자인 있어. 그리고 시각 디자인, 패키징 디자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디자이너가 처음에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원재료도 사오는 거야. 그 원가에 보면 목표 원가라고 배우나? 목표 원가? 그게 디자이너한테 주어지는 거야. 디자이너한테 이런 물건을 만들 거다. 우리 컨셉만 줘요. 그러면 10,000원에 팔 거를 먼저 결제. 왜냐면 사람이 살 가격을 먼저 결제하는 거야. 그거에 맞게 원가를 30% 재료비 하게 네가 만들어 와봐라. 그러면 30% 원가 3,000원 예산을 주잖아.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원재료 다 구하고 걔들이 패킹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 다 돈 들어가. 그거 다 돈이야 돈. 어쨌든 그게 디자인이야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 외주 준 것도 다 들어가고 디자인 인건비도 다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업체 하게 되면 반드시 받아 먹으면 돼. 그렇죠? 넘기시고. 이미 다 받아먹었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 세상에는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 하늘 안에 새로운 거 없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 그냥 무조건 받아먹는 거야. 그냥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와. 그래서 잘 때도 샤워할 때도 밥 먹을 때도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나오더라고. 언젠가는. 그렇죠? 그 눈에 보일 때가 있어. 이제 다 보이는 거 계속 그것만 생각해. 계속 하루 종일. 그때 내 와이프가 나한테 너 디자이너니? 뭐 이런 얘기했어. 너 왜 디자인 그렇게 얘기하니? 뭐 어디 밥 먹으러 가도 내가 그때는 뭐까지 봤냐면 메뉴판 있지 메뉴판. 이거 만드는 놈 누군가? 아마 혼자서 밥 먹으러 가도 메뉴판. 이거 좀 특이한데? 글씨
캘러그라피 이거 디자인인가? 막 그런 생각만 했었거든. 디자인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 세상에. 어쨌든 그래.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좀 잘못돼 있어. R&D 세액공제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하는 데가 없어. 이게 여담인데 미국은 액티비티야. 유럽은 다 액티비티. 그래서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해. 우리나라는 어떤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데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하거든. 그래서 외국의 이제 회계법인 같은 데는 R&D 세액공제 전 세계 다 제일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R&D 세액공제가 액티비티 베이스니까 공대 출신 되게 많아, 회계법인에. 그래서 회계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닌데 액티비티만 연구하는 거야. 국세청에도 공대 출신이 되게 많아. 이 액티비티가 R&D의 대상이냐, 진짜 연구 개발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거든. 근데 우리는 이런 디자이너냐, 뭐 이런 거는 되게 유치한 수준이거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유치한 수준이래. 내가 듣기로는. 어쨌든 그 형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R&D. 형님, 그러면 앞으로 개발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그 형님 뭐라는 줄 알아? 그럼 나 큰일 난다 그래. 난 공학을 전공한 바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 어쨌든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비적격 연구개발이라고 돼 있죠. 이런 거 안 해준대.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 관리 및 지원 활동 안 해. 연구소에 보면 행정 직원들이 있거든. 그 직원들 인건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실무에서 많이 중요한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개발 용역이 있지. 누가 나한테 연구 개발 시킨 거야. 그러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소유권 귀속자가 R&D 세액공제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연구 개발 결과물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수탁자는 못 받는 거고 위탁자가 받는 거야. 위탁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같은 데도 R&D 세액공제 되게 많이 받아. 은행도 새로운 프로그램, 차세대 프로그램 있죠? 다 새로운 상품이야. 한 번밖에 없지만 새로운 상품이야. 그래서 위탁 연구개발 엄청 받아. 실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 비적격 연구개발이라는 게 있고, 인력개발비 있죠? 교육 훈련시켜주는 거지. 공부시켜주는 거야. 공부도 여러분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회계팀 직원들 교육 보내줬다 이런 건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연구 개발 직원들 공부시켜준 거지. 제일 많이 시켜준 데가 어디 있어? 대학원 같은 데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위탁 연구 기관이 있어. 거기 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개발비 사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란 프로그램도 있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 정부 돈 내 돈 반. 정부 돈은 안 되는 거고 내 돈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사내 기술대학 이런 거 있구나. 자, 신성장 동력 원천 기술 연구. 소위 말한 4차 산업혁명이죠. 이것도 다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성장 원천 기술. 거기 보니까 그 적용 대상은 제일 많은 게 게임 컨텐츠야. 게임 컨텐츠. 게임 회사들. 대박.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요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중소기업 40% 해주는 거고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도 40%까지 해주는 거야. 일반 기업은 30% 해주는 거야. 룰은. 그런데 얘네들이 매출 대비 쓰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감안해서 한도를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매출 대비 R&D 비중 있잖아요. 우리 현대차는 5% 한다고 그랬잖아. 불자동차도 8% 하더라고. 8%. 테슬라 한 10% 하고 이런 애들. 그래서 매출 대비 몇 프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보세요. 매출 대비 3배를 인정해 주는데 맥스 10%야. 이런 식으로 해. 즉 매출 대비 R&D 비용이 3.3% 정도 나와야지 10% 걸리겠지.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25% 깔고 3배니까 5% 정도 나와야 15% 걸리겠지. 그래서 40% 받아갈 수 있는 거야. 함께 한 거 맞아? 매출 대비 5%에 3% 3배 곱해주면 15% 나올 거 아니야. 15% 한도에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40% 가져간다는 거지. 요런 회사는 매출 대비 5% 이상은 해줘야지만 최대치 받아간다는 거야. 즉 단기의 지출이 100억이야. 100억. 매출액 2천억이야. 그러면 매출 대비 얼마 했어? 100억 5% 했지. 5% 곱하기 3배 해. 그러면 15% 나오지. 그거 한도에 딱 걸려있지. 그거랑 25% 기본 깐 거 있어. 그러면 공제율이 몇 프로야? 40%. 단기 지출분에. 단기 지출분이 아까 100억이라고 그랬지? 40억 세액 공제해 준다는 거야. 숫자가 빨리 안 돌아가는, 함께 한 거 맞죠? 그렇죠? 아니, 공식을 봐봐. 거기 25% 더하기 코스닥 중견기업은 미니멈 해당 과세년대 수익금액분의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개발비 곱하기 3배. 그런데 15%를 한도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중소기업하고 밑에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있잖아. 요거는 둘은 어차피 똑같아. 최대 몇 프로 해주겠다는 거야. 40% 해주는데 율이 다르다는 거지. 위에 애는 매출 대비 3.3333%만 해도 40% 가는 거고 밑에는 매출 대비 5%는 해야 40% 채울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대기업은 해도 맥스 30%고, 그렇죠? 기본 깔아준 게 20%고, 요게 3배 10%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만든 거야. 공식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단기 지출이기. 신성장 동력은 쓰면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보조해 주겠다는 거야. 증가분 방식이고 나발이고 그냥 보조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발 이런 거 해라.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하는 거지. 보니까 미래형 자동차. 도대체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겠어. 미래형 자동차 뭡니까? 전기 자동차? 날아다니는 거? 모르겠어. 그런 거래. 그런 거. 무인 이동체 드론이죠. 드론. 드론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드론. 아, 드론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지금 주식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3D 프린트 이런 거 사야지. 이런 거. 주식 사면 무조건 이런 거 사야. 로봇 사는 거야. 이런 거. 바이오 시밀러. 여러분들 셀트리온 이런 회사 들어봤지.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이게 회계 처리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회사야. 사실은. 회계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캐시플로우가 이상해. S그룹의 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도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 많이 듣지. 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은 분명한 것 같아. 5G 이거 모르겠어요. ESS 5G 뭐 통신 중에 하나인 게 내 통신을 어떻게 알아. ESS는 좀 알아.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거 어마어마하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 저장, 저도 이제 살이 많이 쪘으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몸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기능 섬유. 그래가지고 고기능 섬유에 지금 있는 고기능 가장 섬유가 뭐야? 그거 고어텍스지. 고어텍스. 듀폰이라는 회사 알아요? 듀폰? 미국에 있어. 그 라이터 듀폰이 아니라 화학회사 있어. 그거 말고 너 그거 생각해봐. 화학회사 있어. 세계적인 화학회사. 그래서 방탄복 만들고 되게 그런 데인데 고어텍스 걔네들 원천 기술 가지고 있거든. 이런 거 하면 돈 엄청 버는 거야. 원자력 왜 들어가 있어 지금? 빅데이터 원자력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지우란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빅데이터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초경량 금속, 막 진짜 너무 가벼운 금속들 뭐 이런 거 있겠지. 그냥 한번 온실가스 저감, 바이오 농수산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유전자 검사 진단기. 아 유전자 검사 진단 내 주식 하나 넣어놓은 거 있는데 주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아주 오래전에 넣어놨어. 그 회사 망하지만 않았으면 지금 엄청 대박 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상파 UHD, OLED 이제 끝났지. 영화 컨텐츠 기술, 증강현실. 요거 대박이지. 가상현실. 세법에서 찍어줬어. 주식 할 만한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에서 찍어준 거야. 주식 할 만한 거 이거에다 돈 넣는 거야. 여러분들 돈 벌면 주식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여러분들은 인생 어차피 지금 이미 망했어. 이미 망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세무서에서 돈 벌어가지고 무조건 주식하는 거야. 이생망이야. 이생망. 지금은 주식밖에 살 게 없어. 부동산 해도 되겠지만 구치가 많이 필요해. 여기다 그냥 넣는 거야. 여기다가 업종 정해줬어. 업종. 세법이 정한 대로만 하면 돼. 진짜 세법에서 조정지역 옛날부터 지정해줬지. 거기다 투자해야지 부동산이 올라가지. 세법에서 거기다 투자하래잖아. 거기다 조정지역. 세법에 있는 것만 하시면 돼. 세법에. 그치? 세법에서 여기 딱 찍어줬어. 여기 업종 아닌 거 건들지도 마. 무조건 하는 거야. 나도 이제 뭐 게임에서 이제 좀 한번 주식 보는데 무조건 여기 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돼. 구글링을 해서 구글에서 요 단어를 쳐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 있잖아. 한국에서는 힘들어. 한국은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해. 창업하고 이런 거 안 하죠. 세무서 공부하고 뭐 이런 거 가잖아. 공무원 공부하고. 한국은 끝났어. 나 베트남 가려고 태국 가든지. 노예. 진짜로 이거 미래가 별로 없어. 출산도 너무 적고 애들이 창업을 안 하잖아. 다 미국에서 중국이나 이런 거. 중국어는 이미 우리 또 안 되고 영어는 그나마 조금 응용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구글링 해가지고 무조건 치는 거야. 온실가스 저감 영어 다 찾아줘. 그런 회사 있으면 무조건 투자하는 거야. 그냥 던지는 거야. 그래서 네 월급 받잖아. 만약에 뭐 한 달에 한 4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만 쓰고 300원 여기다 그냥 계속 꽂는 거야. 계속 꽂아. 그러다 한 방 한 10년 있다 막 터지잖아. 그럼 여자친구 버려도 돼. 그때는 돈이 엄청 많아. 너, 그치? 농담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어마어마해. 여기 별표 치자, 별표. 여러분들 인생 별표. 주식 여기다 찍는 거야. 무조건 여기야, 여기. 내가 그래서 일부러 자세하게 적은 거야. 내가 굳이 이걸 뭐 시험에도 안 나는 거 왜 적었겠어? 인생 상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별표 치고, 우리 친구도 별표 많이 쳤지, 그치? 주식 하는 거야, 주식. 자,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비와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 중 일부 대상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성장 동력은 임차료 이런 거는 안 해줘. 이런 건 안 해주고 거기 위에 있는 것만 한다는 거고, 이게 우리가 일반 연구 개발비도 쓸 수 있고 신성장 동력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 격리 하셔야 돼. 구분 격리. 오른쪽 세액공제도 달리 구분 격리 해주는 거고, 거기 연구 개발비는 현금 지출 기준이 아니야. 발생 기준이야. 다 발생 기준으로 비용. 거기 네 번째 줄에 발생 기준 있죠? 잘 기억하시고, 암기는 이걸 어떻게 해? 세무 얘기할 때 어차피 좀 하시잖아. 요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세무 얘기할 때 해서 그 비율 기억하시는데, 세법학에서는 뭐야? 당기 증가분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그거 잘 기억하시고, and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있잖아요. 요거의 조세 정책적인 차이, 이런 것들, 비용 보전, 성격,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판례는 의미 있는 판례인데,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런 게 중요해. 여기 보세요. 나는 증가분 방식이랑 비교해보니까 살짝 증가분 방식이 컸어. 근데 세무조사 나오면 이거 R&D 비용 중에 아까 전담 아니네 이러면서 다 지울 거 아니야. 지워서 다시 계산하니까 단기 지출액 방식이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거 늘 바꾸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전년도에 증가분 방식, 단기 지출 방식, 이거 늘 쉬프팅 할 수도 있고, 옛날에 신고할 때는 내가 증가분 방식을 선택했는데 세무조사 나와서 R&D 비용 구성을 보니까 이거는 제외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바꿀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거기 보시면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 관청이 경정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해서 다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R&D 지원 목적에서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율 같은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중견기업을 지금 5천억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이 R&D 공제율을 계산하면 매출 대비 몇 프로 연구개발비 썼는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다. 매출액. 그래서 여러분들 다트라는 거 있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가면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가 있거든. 그 사업보고서의 사업의 내용, 로마 숫자 2번인가 있을 거야. 거기 가보면 R&D 지출 몇 프로씩 하는지 그런 거 다 써놨어. 다. 그리고 외국의 재무제표들 보잖아. 그러면 매출하고 이 IFRS는 구성 비율을 이제 비용 다 안 쓰잖아. 근데 거기에 다 R&D는 다 써놔. 그냥 무조건 써놔. 웬만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그래서 불자동차 8%도 아는 거야. 매출 그리고 R&D 얼마 넣는지 다 써놔. 다. 그래서 매출 대비 몇 프로인지 자기 자랑거리야. 현대차도 5%를 써요. 5%. 4% 정도, 5% 정도. 삼성전자가 내가 봤을 때 한 6, 7% 정도 썼던 것 같아. 근데 삼성전자는 매출이 엄청 크잖아. 그 6, 7%면 큰 돈이야. 매출이 지금 거의 300조에 다다르죠. 그러면 10%면 30조잖아. 1년에 15조 막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R&D에. 걔네들은 R&D 비용이 진짜 연구개발비야. 그냥 계속 넣는 거야. 그거 안 넣으면 안 된다고. 회사가 계속 넣어야지 신상품이 개발되는 거지. 기술이 하루가 모르게 바뀌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기술하고 10년 전에 뭐 있었어? 유튜브가 나온 지 딱 10년 됐어. 유튜브가 나온 지 딱 10년 됐고 인스타그램이 나온 지 8년밖에 안 됐어. 여러분 10년 전 이런 거 생각했어요? 유튜버? 생각도 못했지. 유튜버. 그걸 어떻게 생각해? 근데 우리 아들이 내가 볼 때 유튜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집에서 혼잣말을 그렇게 해요. 혼자 아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얘가 피는 못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좀 느끼는데 혼자서 그렇게 저도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어쨌든 최저한세 중요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은 최저한세에 걸어주고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구를 위한 어마어마한 제도냐면 게임회사야. 게임회사들은요 이 R&D 세액공제로 대박 터져도 2월 된 것 때문에 싹 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되는 거야. 어마무시한 제도예요. 자, 1-3의 연구, 개발, 출연금, 과세 등 아까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 받은 거 있잖아요. 출연금, 과세 이연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법인세법에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 충당금 제도하고 비슷해. 그래서 연구 개발을 별도로 조특법 분야로 이관시킨 것 뿐이고 과세 형평을 맞춰주기 위한 거지. 법인세랑 과세 형평, 법인세법에 있는 조항들이랑. 무슨 얘기냐면 법인세법에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다 무조건 과세 이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따라 받은 것만 과세 이연이 돼요. 기술개발 촉진법은 조특법으로 이관시킨 거야.
그래서 연구개발 지원받은 거 과세 이연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취지 보시면 첫 번째는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국고보조금의 범위가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기술개발 촉진법 등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 등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대상이 아닌데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오른쪽에 요건 있죠? 그런 법률이야. 그거 외울 거 없어. 그리고 당연히 구분 격리해야 되는 거고. 과세 특례 조항에서 동그라미 1번만 잘 체크해두세요. 그래서 법인세법과 달리 사용 시기에 제한이 없어. 언제 입금하면 돼요? 이 일시상각 충당금 세우지 않아도 돼. 그냥 입금 불산입해도 돼. 똑같은 거지만. 그리고 실제 쓰는 때 분할 입금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네가 이 정부 보조금 받아서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뭘 것 같아? 지자가 표현은 그런데 중소기업들 연구보조비 받아서 뭐 해 먹을 것 같아? 과자 사 먹죠. 자기들 그냥 쓰는 거야. 연구개발 시켰는데 써.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어. 연구개발하라고. 전선회사 예를 들어. 전선을 일단 사서 개발할 거냐? 그 연구개발용으로 산 걸 어디다 써? 쥐네 제품 만드는 데 써. 제일 많이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는 행위야. 정부도 어느 정도는 알아. 그냥 중소기업에 그냥 보조금이야, 보조금. 연구개발하라고 줬는데 이 물품 사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쓰는 거야. 딴 거 쓰는 거야, 딴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지. 그래서 정부에서 연구개발 보조금 주면 회계감사 시켜, 회계감사. 회계감사 보통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많이 하는 거야. 그거는 진짜 당장 얘 가지고 해도 해. 얘를 데리고 내가 해도 해. 왜냐면 영수증 보고 회계감사 별게 아니야. 영수증에 적혀 있는 거 금액 다시 적는 거야. 그럼 뭐 얘도 하죠, 얘도. 너 심지어 얘도 해, 얘도. 그냥 엑셀 놓고서 그냥 거기다가 타이핑 치면 돼.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제 세무사 합격하고 그러면 여러분 거래처 이런 거 받으면 회계감사 받을 수가 있어.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Call me please. 그냥 전화해줘, 전화해. 그냥 이거 꿀단지야, 꿀단지. 일도 네가 해서 나한테 전화해. 어쨌든 전화해. 그래서 여기에 회계감사 많이 받아. 그래서 다른 데 쓰면 입금 산입해야지. 과세특례 대한 거 이자 상당액까지 추징해야지. 보조금 추징 당할 거야, 사실. 보조금 추징 당하는데 이제 회감사도 받고 그렇다. 자, 넘기시고요. 클러스터. 그렇지. 첨단 기술 입주기업 이런 데 들어가라. 직접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좋잖아. 모여서 하면. 그렇죠? 그래서 혁신 클러스터 뭐 이런 거네. 모여서 해라. 그래서 대덕특구만 지정돼 있어. 그냥 뭐 이걸 뭐 그렇게 자세할 것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가면 요건은 일단 그 동네 들어가야 되겠죠? 입주해야 되겠지. 동그라미 1번. 근데 동네 들어간다고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니야. 동네 들어가서 뭐 치킨집 하는데 해줄 거야? 지정 받아야 되겠지. 거기서 그 특별법에 있어서 등록된 기업. 그 다음에 업종이 제한이 있어. 생물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만 해줘. 등이 몇 개 있긴 한데 그래.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조특법 맨 처음에 3년 전에 할 때는 여기 PPT에다 그 등록 기업들 내가 쫙 뿌려주기까지 해서 등록 기업 뭔지 로고까지 해서 미쳤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야. 잘 알려줘봐야 기억도 안 날 걸. 감면 업종, 그 생명공학,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 서비스, 대덕특구에 이런 거를 직접. 대덕에 무슨 다 기술 발전이 있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기술이 여러 기술인데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요런 애들만 들어와라. 그래서 요런 애들만 좀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 법인세 몇 년 동안? 3년 동안 100% 감면하고요. 그 다음에 2년 50% 감면하네. 그렇죠? 감면 한도. 이것도 뭐야? 투자, 고용, 연계형인 거지. 이제 느낌 오죠?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해보면 좀 될 수도 있어. 사후 관리 뭐 그런 거 있네. 자, 상시 근로자 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수는 여기 들어봐. 그냥 느낌을 알면 돼. 여러분들 상시 근로자를 일할 때 반드시 계산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월 기장을 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걸 내. 그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이번 달에 몇 명한테 원천징수했다. 그럼 거기 인건비 주는 사람의 인원수가 나와 있어. 누구에게 얼마 줬나는 안 나오고 인원수가 나와 있어. 그 인원수를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입력을 해. 엑셀에다. 그리고 시그마 알지? 합산한다는 뜻이지. 합산하고 12로 다 넣어. 그러면 평균 인원수가 나와. 근데 여기에서 누구는 빼냐면 근로자잖아. 임원 빼. 사장님 빼. 당연히 빼는 거고 최대 출자자도 빼. 그에 대한 친족도 다 빼. 이해하시겠죠? 일용직 근로자 빼.
그리고 순수하게 정규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 넣고 12분의 1 하면 상시 근로자 나와. 그래서 거기 상시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외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는 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다 암기는 못하고 그냥 밑줄만 그으면 1년 미만 근로자 있잖아.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거야. 단기계약직. 유사 표현이 단기계약직. 동그라미 2번 단시간 근로자 있죠? 이 사람들 빼. 근데 한 달 동안에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사람은 상시 근로자로 봐준대. 근데 60시간 이상 해도 맨 밑에 잠깐 봐봐. 단시간 근로자 있잖아요. 맨 밑에 계산 방법에서. 하면 0.5명으로 계산한대. 근데 기한이 없는 근로자는 각종 지원을 요건을 충족하면 0.75명. 사람을 이렇게 0.5, 0.75. 어쨌든 간에 그걸 어떻게 외워. 그냥 대충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중요한 단어를 쓰기에도 바빠 지금. 임원 법인세법상 임원 당연히 빼는 거지. 확인적 규정이지 사실 근로자만 된다고 했으니까. 최대 주주와 그 배우자. 이 정도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잖아. 최대 주주의 직계 존비속. 친족 다 빼. 선생님 실제 일하면 경비 인정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 일을 하든 말든 무조건 빼는 거야. 여섯 번째. 이게 여섯 번째가 재밌는 게 경정받아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원천징수 했던 사람만 해주는 거야. 건강보험 냈던 사람들만 해준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확인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납부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뺀다는 것이. 왜 건강보험료까지 있냐면 여러분들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되면 소득세 한 푼도 안 내. 각종 공제 때문에. 근데 건강보험료는 내거든. 건강보험료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연도 매월 말.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매월 말 지출되니까 매월 말 사람을 합산하고요. 그거를 과세 연도의 개월수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맨 밑에 예외가 뭐냐면 상시 근로자가 이게 기본인데 어떤 다른 조항에서 상시 근로자를 좀 달리 표현할 때도 있어.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뭐 성과 경문제 하면 1900-7천만 원 넘는 사람 또 빼. 그걸 그때 어떻게 다 외우니? 그걸 그 별표치고 그때 요거 차이만부터 정리를 해? 그런 거는 좀 그래. 그런 건.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술 이전 지원이 있는데요. 좀 쉬었다 할게요. 오늘 목표가 몇 페이지였죠? 60페이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5시까지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조금 해서. 나는 오늘 무조건 60일이 아니야. 63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돼. 나 그러면 안 가. 그럼 가든지 말든지. 나는 있을 거야. 나는 63페이지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6시 전에는 끝날 거예요. 수고하셨고. 자, 쉬었다 할게요.